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하면서 지금 갓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이 끝난 다이버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컴퓨터의 원리,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오픈 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이 테이블에 대한 교육이 뭐 거의 빠지다시피 했고요. 심지어는 다이빙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그, 그 레벨을 합격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이 테이블 푸는 문제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다이빙 컴퓨터를 이해하기 좋고 다이빙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다이빙 투어를 가면 오로지 가이드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는 별 문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컴퓨터의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테이블 사용법을 다 설명드린다거나 컴퓨터의 사용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컴퓨터들이 너무나 다양한 숫자의 버튼을 가지고 그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은 왜 우리가 이 다이빙 테이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이빙 컴퓨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우선 테이블과 컴퓨터를 놓고 보면 다이빙 테이블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다이빙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뭐 솔직히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꽤 고민을 하고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계산 공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고, 계획한 다이빙을 무감압 한계 안에서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내 몸속에 얼마나 많은 질소가 남아 있는지 그 다음 다이빙을 계획하고, 또 그 다음 다이빙에는 무감압 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결론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빙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지금 교육이 약간 등한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군 잠수표를 보면 이 잠수 테이블을 설명하는 교재가 남아 있고, 이 교재만 해서 99쪽입니다. 미해군 잠수 교본에 이 잠수표만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단체마다 약간씩 변형했는 테이블을 쓰기도 하고 미해군 테이블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디의 경우는 RDP Recreational Diver Planner라고 하는 테이블과 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쓰는 휠 이런 게 있죠. 이거를 패디는 본인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다이빙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테이블이라고 구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DSAT 본부 사무실에도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고 테이블 하나에 의자 하나 있고요. 방에는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어쨌든 다이빙 테이블은 무감압 한계 다이빙 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은 결국은 다이빙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다이빙하는 수심, 이 거의 두 가지만 가지고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의 어떤 설명 과정을 통해서 다이빙 수온이 찰 때는 수심을 어느 정도 더 깊게 해라. 그 다음에 고도 다이빙 할 때는 또 그 고도의 압력을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으로 되어 있지, 테이블에 이것이 다 일일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후일은 다중수심 다이빙을 할 수 있게끔 고안해 놓은 그런 테이블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사용할 때 우선 무감압 한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무감압 한계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다이빙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무감압 한계를 어기지 않는 어떤 시간에서, 수심에서 우리가 다이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이빙 끝나고 나서 내 몸속에 어느 정도의 질소가 녹아들어 있을까 하는 것을 압력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수면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하고 나면 우리가 몸속에 있는 질소가 호흡과 함께 계속 빠져나가면서 또 어떤 압력군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래서 그 압력군인 내 몸 상태로 몇 미터에 들어가면 무감압 한계를 몇 분 있을 수 있는지 바뀐 무감압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이빙 계획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반복 재잠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수심과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10m에서 다이빙할 때 미해군 잠수표에는 160분 동안 다이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m 이내라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m, 5m 이런 거 보면 거의 영원처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3m에서는 300분이고요. 6m에서 320, 이게 뭐죠? 엄청 깁니다. 그러나 10m에서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서 160분 됩니다. 18m 60피트죠? 50분입니다. 그래서 오퍼너드 다이버가 최대 수심을 지키면서 다이빙 한다면 무감압 한계는 50분이 됩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버의 권장 최대 수심인 30m에서는 20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트록스로 다이빙을 하신다면 나이트록스 32%를 사용할 때 수심 30m에서 첫 다이빙의 무감압 한계가 30분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m에서의 무감압 한계는 5분 정도 되죠.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테이블 1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2와 3은 내가 수면 휴식 후에는 어느 정도의 질소가 남아 있는지 그것을 압력군, pressure gauge, pressure group입니다. 그 다음에 재잠수를 했을 때 그때 무감압 한계는 또 얼마냐? 역시 재잠수의 다이빙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웹노트 같은데 테이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이트록스 테이블도 따로 있죠. 다이빙 컴퓨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950년대에 이미 미 해군에서는 감압 계산기라는 것을 고안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빙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나온 것은 1983년에 나온 오르카 에지라고 하는 손목이 거의 꽉 차네요. 그러나 이 오르카 에지도 감압 계산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 만드는 게 그때만 해도 워낙 어려워서 하루 종일 한 대 겨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크라이트를 하나 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생산이 중단됐죠. 상품으로서 첫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게 바로 우바텍에서 나온 알라딘 프로입니다. 이거는 불만의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알고리즘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수심, 잠수 시간, 내가 사용하는 가스, 상승 속도, 수온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재잠수, 반복 노출이죠. 고도에서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만든 수학 공식으로 하나의 계산기를 만든 것이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계산기죠. 만든 이유는 감압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학 공식인 것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의 목표는 다이브 체내 조직에 흡수되는 질소와 같은 불활성 기체요. 우리가 기체가 활성과 불활성이 있고 다이빙에 사용하는 기체는 산소 이외에는 다 불활성입니다. 헬륨도 불활성입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필수적인 감압 정지나 상승 속도 같은 거를 계산해가 상승 중 불확성 기체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것이 이 다이빙 컴퓨터의 목표이고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볼만, 순토, 순토 퓨즈드, 어쩌고 이런 보수적인 알고리즘을 결국은 사람들은 선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다이빙 컴퓨터들은 상당히 안전한, 상당히 보수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 요소를 알고리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다이빙 컴퓨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이빙 컴퓨터는 쉽게 우리가 평소에 시계처럼 차는 작은 컴퓨터라면 시계 모드로 쓰죠. 그냥 시계로 사용하다가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바로 다이빙 모드로 바뀝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수심을 가지고 내가 첫 다이빙에서 몇 분 있을 수 있는가 해서 계획 모드로 들어가서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가 끝나고 나서 나오면 내 안에 질소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질소가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내가 수면 휴식을 취했을 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다음 다이빙 내가 원하는 수심에서 몇 분 정도 있으면 무감압 한계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처럼 머리 나쁜 놈들이 다이빙 끝나고 수심과 시간을 못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그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 로그 모드에는 내가 들어간 수심, 시간, 수온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컴퓨터를 잘 사용하면 우리가 훨씬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지 결론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다이빙 컴퓨터 여러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컴퓨터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이빙 테이블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테이블을 이해하면 컴퓨터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다이버는 참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테이블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가이드만 따라다니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따라다니려고 해도
절대로 똑같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가이드 컴퓨터에 내가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컴퓨터를 의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다이빙 프로필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늘 추적을 해야만 합니다. 컴퓨터 꼭 필요는 한데 감압병을 완벽하게 예방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감압병은 아주 기괴하고 신비로운 병입니다. 아무리 테이블이나 컴퓨터의 지시사항을 100% 준수를 해도 감압병은 올 수 있습니다. 감압병을 절대로 안 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내 개인의 몸 상태, 바다의 상태, 수온, 내가 다이빙하는 어떤 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것이 오늘 내가 다이빙 테이블과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의 어떤 결론이자 또 이해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이빙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끊임없이 어떤 그 안전 다이빙에 문제가 생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도 좀 하시고 다이빙도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다이빙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